경영난을 겪어온 영월 동강시스타가 결국 민간에 매각됐습니다. 지역과의 상생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강릉에서 배설물을 먹는다는 이유로 분양받은 강아지의 환불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해당 강아지를 집어던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도내 유일의 국제공항인 양양공항에 계속되는 적자 문제 해소를 위해 저비용 항공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방향과 기대 효과 등을 짚어봤습니다. 양구 헬기대대 확대 배치를 앞두고 지역 여고생이 불안함에 떨지 않고 공부하고 싶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려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릉의 한 애견샵에서 분양받은 강아지가 배설물을 먹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다 주인이 거절하자 강아지를 집어던진 사건이 발생했죠. 경찰은 해당 사건의 CCTV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신강현 기자입니다. 분양받은 강아지가 배설물을 먹자 환불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반려견을 집어던져 사망케 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분양받은 애견에 대한 환불 논란 끝에 강아지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애견샵 대표 A씨를 11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애견샵을 찾았을 때 애견샵 대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답변을 일축했습니다. 어차피 경사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할 얘기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 이제 영업 피해를 주죠. 이와 함께 경찰은 1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분양인 B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애견샵에 고소가 없었지만 명확한 근거 자료인 CCTV 동영상을 통해 인지한 사건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수사임을 강조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B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쯤 분양받은 강아지가 대변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구하다 애견샵 대표가 규정을 근거로 거부하자 갑자기 강아지를 집어던져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아지는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이다 8시간 30분 정도 만에 죽었는데 진단 결과 사망 원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염병이나 선천성 기형일 경우에만 분양 후 10일 이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조그만 게 그거 던져졌는데 그게 이상이 없을 수가 없지. 나도 동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 그거는 참 아닌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냥 화가 너무 진짜 너무 나고 저게 와 진짜 저런 사람도 다 있구나 세상에 이런 생각했어. 이 사건이 11일 보도되면서 여론이 들끓자 해당 여성은 애견샵 대표에게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부산의 동물보호단체는 애견샵에서 발생한 동물학대 사건을 수사해달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고발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강현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영월 동강시스타의 민간 매각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직원들의 고용보장과 처우 개선 등 지역과의 상생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월 동강시스타가 만성적인 경영난 끝에 결국 SM그룹 자회사인 SM하이플러스를 새 주인으로 맞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제12부는 지난달 30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참석주주 93%의 동의를 받아 지난해 3월 신청한 회생계획안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채무 변경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달 말 안에 이제 종결이 되면은 새로운 인수업체인 SM하이플러스 100% 주주죠. SM하이플러스가 새로운 주인으로 이 회사를 경영하게 될 겁니다. 이에 따라 SM하이플러스는 자금 265억 원을 투입해 동강시스타의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민간 매각이 확정되면서 동강시스타는 다음 달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광 지역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1년 정부 차원에서 세워진 영월 동강시스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강원랜드 영월군을 대주주로 총 사업비 1,538억 원을 들여 개장했지만 지역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공공기관이 출자해 설립한 기업이 민간에 매각되면서 기업 논리가 우선되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SM하이플러스의 동강시스타가 인수가 확정된 만큼 기존의 동강시스타가 설립되었던 목적과 배경을 바르게 숙지를 하고 또 지역 주민들과 상생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비전 있고 현실적인 기업 경영 이념을 설정을 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이 되주기를 희망을 하고요. 직원 고용 보장도 문제입니다. 현재 SM하이플러스는 동강시스타 직원 110명에 대해 3년 고용 보장을 약속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3년이 아닌 7년 보장과 열악한 임금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회생 중에 직원들의 처우가 굉장히 어렵게 진행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정상적으로 기업이 운영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정상적인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회생 절차 2년 만에 새 주인을 맞은 영월 동강시스타. SM하이플러스가 경영 정상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약속한 가운데 앞으로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무엇을 해나갈지 지역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도내 유일의 국제공항, 바로 양양국제공항이죠. 하지만 이용객은 없고 매년 적자가 누적되면서 천덕꾸러기 신세인데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양양공항에 비행기를 상시 두고 운영하는 이 저비용 항공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노지영 기자, 일단은 이 양양공항이 유령공항,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공항이라고 불릴 만큼 적자가 심하다던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이 양양국제공항은 2003년에 문을 연 이후에 지금까지 쭉 적자입니다. 그런데 누적된 이 적자 속에서도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치단체가 돈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가 도내 유일한 국제공항인 양양공항을 유지하기 위해서 180여 개 노선을 직접 유치하고 운항 장려금과 손실보전금 등을 지원했는데 지금까지 지원한 돈만 220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다 보니 강원도가 막대한 혈세까지 쏟아가면서 지원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자생력 없는 공항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살펴보니까 지자체의 도움 없이는 운항될 수 없는 수준인 것 같은데요. 양양공항이 꾸준히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네, 그래서 강원도가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저비용 항공사, 이 플라이강원이라는 겁니다. 이 저가 항공사를 유치해서 양양공항에 비행기를 상시 두도록 하면서 이 정기 노선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플라이강원이란 지역 항공사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네, 우선 이 항공운송 사업을 하려면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운송 사업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부는 사업 계획서부터 재무 능력, 그리고 항공 안전, 그리고 소비자 편의 등과 함께 결격 사유가 있는지 심사를 하고 또 이 외부위원과 종합위원 총 12명으로 꾸려진 면허 자문회의에서 종합심사도 진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격 사유라는 것은 대표나 임원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인 지분이 절반 이상일 경우 또는 면허 취소 경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플라이강원은 이에 해당하진 않지만 지금까지 2차례 면허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모두 재무 안정성을 문제로 반려됐습니다. 이 2차례나 반려됐다면 이번이 면허 신청 3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3번째인데 좀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네, 플라이강원이 자본금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 납입 자본금을 100억 원대에서 400억 원대로 늘렸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금액이 2배 이상 뛴 이유는 국토부가 면허 심사 요건을 강화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납입 자본금을 150억 원대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이강원은 이 요건에 맞추어서 대폭 증액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선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항공기가 5대 있어야 한다는 국토부의 면허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항공기 도입 계약 의향서를 맺었습니다. 이 의향서라는 것은 정식 계약 직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강원도는 유일한 국제공항인 만큼 지자체에서도 힘을 많이 실어줄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강원도는 플라이강원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지난해 4월에 만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이 강원도 항공해운과 담당자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플라이강원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는 게 지금 강원도 내 관광여행 상품 개발도 강원도가 협조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기타 그 모기지 항공사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예, 다른 곳들도 이번에 면허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정확히 어느 곳에서 면허 신청을 했습니까? 네, 이 플라이강원을 포함을 해서 총 5곳입니다. 이 청주에 있는 에어로케이, 그리고 인천에 있는 에어프레미아, 그리고 무안의 에어필립, 청주에 있는 가디언스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가디언스만 화물 사업 신청이고 나머지는 플라이강원과 동일하게 여객 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해 11월 면허 신청을 접수하고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서 사업 계획에 대한 보완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국토부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출자한 자본금의 정확한 출처가 어디인지, 또 항공 스케줄 변경이나 기내 지연 상황 발생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방안은 있는지, 또 확보 예정인 조종사 명단은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세하게 검토를 한 뒤 국토부는 빠르면 오는 3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플라이강원 설립으로 양양국제공항이 활성화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노지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양구군 안대리 지역 헬기 부대 창설과 관련한 지역사회 반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양구군 헬기 부대 창설 반대 투쟁위는 10일 회의를 갖고 안대리 비행장 앞에서 헬기 대대 확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하는 등 창설 저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조인묵 양구군수도 헬기 대대 확대 배치와 국방정책에 대한 건의문을 통해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비행장 이전과 헬기 대대 배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재산권, 소음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실 말 못할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헬기 대대가 이렇게 확대가 되면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는 것은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그 정도의 피폐함이 이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헬기 대대 확대 문제만큼은 반드시 철회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최근 양구 여고 학생이 더 이상 불안함에 떨지 않고 공부하고 싶다며 학교 1km 내 헬기 대대 창설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려 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춘천시 지역 위원회가 최근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며 자유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춘천시 지역 위원장은 12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진태 의원은 신성한 국회에서 표현과 해석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망언과 망동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은 춘천 망신의 끝판왕, 춘천 명물은 닭갈비가 아니라 김진태라 비아냥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춘천시 지역 위원회는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출당과
국회의원 제명과 함께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12일 오후 12시 30분쯤 강릉시 포남동 한 가구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여 20여 분 만에 불을 진화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춘천경찰서는 12일 택시기사를 도끼로 위협한 61살 김모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 10분쯤 춘천시 효자동에서 앞서가던 택시가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급한 일이 있어 가던 중 앞선 택시가 서행해 경적을 울렸고 이로 인해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홧김에 도끼로 위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강원도를 이끌어가는 지역 리더들을 만나 현안과 미래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 함께 만드는 모두가 행복한 양구군을 만들고 계신 조인묵 양구군수 모시고 이야기 순항을 하면서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한 상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희망하는 변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주시고요. 관심과 성원,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 욕심은 버리고 공공의 이익을 향하는 배사향공의 자세로 군정을 펼쳐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해년을 맞아 준비한 신년대담 이번 시간에는 조인묵 양구군수와 함께했습니다. 평화라는 이슈와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남북관계가 양구군에도 새로운 기회와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군수님 이번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원도가 남북 농업교류에 대비해 남북 농업교류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와 북미 협상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1단계로 민관협의체 구성 등 사전 농업교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명으로 구성된 강원도 남북농업교류협의회를 25일쯤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이후 농업교류 합의와 북한 농업기반 공동조사를 시행하고 공동축산단지 조성과 가축질병 공동방역 시스템 구축 등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여성농업인 남북교류센터 설립 등을 담은 남북 강원여성농업인 협업사업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12일 춘천시를 시작으로 시군 순회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강원도는 사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는 물론 국회와 사업 발굴 단계부터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12일에는 도와 춘천시 공무원, 김진태 의원실 보좌관 등이 참석해 제2경춘국도 조기 개설과 춘천 철원간 중앙고속도로 조기 연장 등 20개 신규 사업의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13일에 원주 지역 간담회를 갖는 등 이달 중 도내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국비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국어와 영어 등에 이어 수학 기초 학력을 높이는 책임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육청은 단순한 암기와 반복 훈련 대신 여러 가지 교구와 놀이를 통한 수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밖에도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까지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수리과학 체험센터를 신설하고 대안교과서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올해 신규 소방 공무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496명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도 소방본부는 이번 채용은 부족한 현장 인력 충원과 정부의 소방인력 충원 5개년 계획, 소방서 신설에 따라 대규모 채용을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서 접수는 20일부터 22일까지로 자세한 모집 내용은 소방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릉 원주대학교는 지난 11일 원주 인터블고 호텔에서 원주 지역 소통협력 교류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관계기관과 산업체, 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필요성도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하고, 또한 대학도 지역사회의 어떤 도움 없이는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되고, 이를 위해서는 시와 특히 그 많은 협조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봅니다. 강릉 원주대학교는 지역 국립대학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지역문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신축 중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변 연결도로를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아파트 개발 사업과 연계한 민간사업 기반시설 대행 방식으로 사업비를 받아 퇴계동 이편한 세상 한숲시티 등 3개 아파트 단지 주변에 4개 노선을 확장하고 1개 노선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단지 준공 후 통행량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도로 신설과 확충은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준공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올해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96억 원을 투입합니다. 강릉시는 원어민 교사 지원과 프로그램 및 환경 개선 사업 등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59억 원을 비롯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 36억 원 등 모두 96억 4천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는 지난 8일 강릉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교육경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아 확정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춘천시 연합회 조한천 제20대 회장 취임식이 12일 춘천 스카이 컨벤션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취임식에서 조 회장은 지역 농업인들의 권익 보호와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행사에서는 차종원 전 회장의 이임식을 함께 갖고 연합회 회원들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역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